표현하면 요 1은 우리가 말 그대로 뭐다? 요 놈이 집합 S의 우리가 상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요 1이. 그러면 요 집합 S의 원소는 1보다 작다, 1하고 1보다 살짝 작은 값. 1 빼기 엡실론, 1하고 1보다 살짝 작은 값 사이에 요 X가 반드시 요 집합 S의 원소가 요 안에, 요 사이에 당연히 존재하죠. 왜? 요 놈이 뭐니까? 상한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상한이니까 1보다 살짝 작은 놈, 1보다 살짝 작은 그 범위 안에 집합 S의 원소가 무조건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그 말은 요 1은 뭘 가리킨다? 집합 S의 상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한이 아닌 상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상한이 아닌 상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상계지만은 지금 집합 S의 상계는 1보다 작다는 우리가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3보다 작다를 얘기할 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상한이기 때문에 금방 그 말이 성립했지만은 만약에 상한이 아닌 2를 가져오면, 자, 우리가 2보다 작고, 그쵸, 이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보다 살짝 더 작은 값.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요 놈을 요렇게 해도 상관없답니다. 자, 요 놈이 지금 뭐가 아니다? 상한이 아니죠. 상한이 아닌 일반적인 상계를 가져왔을 때는 2하고 2보다 살짝 작은 값 사이에 요 집합 S를 만족한 X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집합 S는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2보다 살짝 작은 값 안에 요 X가 집합 S의 원소가 요 안에 있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상한이 아닐 때는 이런 말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을 가지고 이런 범위를 잡아버리면 요 X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하한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이번에는 A보다 큰 B를 생각했을 때에 A보다 큰 B, 임의의 실수 B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 요 A보다도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요 B를 여러분 머릿속에는 A보다도 살짝 큰 값, A 플러스 엡실론 매우 작은 양수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A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럼 요 놈은 하계 중에서, 그쵸? 요 놈이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요 A가 하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A하고 A보다 살짝 큰 값 사이에 X가 요걸 만족하는 이 X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 그쵸? 요 X는 집합 X의 원소로도 반드시 뭐한다?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한을 잡았을 때는 하한과 하한보다 살짝 큰 사이에 있는 값은 무조건 요 놈은 집합 S의 뭐가 된다? 원소로서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도 선생님이 살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조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 S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두면 요 1은 뭐가 된다? 인피멈, 그쵸? 인피멈 S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 1을 포함하든지 등호는 상관없다겠죠. 1을, 그쵸? 1보다 크면 1보다 살짝 큰 값 사이에 1과 1보다 살짝 큰 값 사이에 요 X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다. 말이 되죠. 왜? 여기 하한이니까. 1하고 1보다 크고 1보다 살짝 큰 값 사이에 들어있는 요 X는 반드시 집합 요 S의 뭐가 된다? 우리가 원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말은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요 놈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요 X는 집합 S의 원소로서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여러분 등호를 붙여도 상관없다. 덩어리를 붙여버리면 이런 요 놈의 원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요놈과 요놈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S의 원소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놈과 요놈 사이에 만족하는 요 X값 안에는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죠?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놈의 상한이 1보다 크다이면 우리가 하계를 우리가 일반으로 작업하면 자, 하계가 요 하한 외에 하계로서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자, 선생님 잘못 잡은데 자,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이런 하계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계 중에 하한이 아닌 하계 중에 0을 잡았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살짝 더 큰 값 사이에 있는 요 X 안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들어있다는 보장이 없죠. 1보다 큰데 그렇죠. 0하고 0보다 살짝 큰 값 사이에 이 X가 이놈의 원소로서 존재하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계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놈의 원소가 있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그러나 아까 봤던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요 하한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하한하고 하한보다 살짝 큰 값 그 사이에 X를 잡았을 때는 이 X 속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하고 동치인 수학적 표현, 하한하고 동치인 수학적 표현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더 우리가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자, A가 S의 상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동치는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해버리면 된답니다. A보다도 살짝 작은 값하고 A 사이에 자, 요놈 A와 A보다 살짝 작은 값과 A 사이에 요 만족하는 요 X가 집합 S의 원소로서 반드시 존재한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해버리면 간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이 상한이라고 하면 A와 A보다 살짝 작은 값 사이에 이 X값을 정의했을 때에 요 X 속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어떻게 한다? 존재한다 이 말이고 우리가 하한이라는 것을 하한과 동치인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A가 집합 S의 하한이면 A하고 A보다도 살짝 큰 값을 만족하는 요 안에 요렇게 정의된 X 속에는 반드시 S의 원소가 존재한다. 이 X가 S의 원소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상한과 하한을 정리하고 상한과 하한의 또 수학적 동치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중요한 증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S의 상한 A가 존재하면 A는 유일하다. 즉, 상한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보고 여기는 자, 하한이 A가 하한으로 존재한다면 A는 유일하다. 즉, 하한도 유일하게 존재하고 상한도 존재한다면 그 상한의 존재는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증명이라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A와 A 다시 요 둘 다, A와 A 다시 둘 다가, 그쵸? A와 A 다시가 만약 S의 뭐라면 상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 상한 역시도 요 A와 상한 역시도 상계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상계이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A와 A' 우리가 S의 상한이라고 가정하면 요 A와 A''는 S의 상계이다는 게 틀림없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A가 S의 상한이므로 자, A를 점생 강조했습니다. 요놈이 상한일 때에 또 A''는 동시에 뭐다? 상계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이 상한하고 상계를 비교하면 상한은 항상 상계보다도 선생님 말을 살짝 잘못했죠. 상한은 항상 상계보다도 작거나 같다고 그랬죠. 자, 어떻다? 상한하고
우리가 상계를 비교하면 상하는 상계의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상하는